부산의 진산, 금정산 자락에 숨은 듯 들어선 마을, 바로 산성마을인데요. 마을에 들어서면 술 익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선 500여 년 전 우리네 조상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막걸리를 빚고 있는데요. 깊어가는 가을, 산성 막걸리가 운치를 더하는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금정산 해발 450m에 자리한 산성마을. 예부터 산이 높아 물이 좋기로도 소문난 곳인데요. 500년이 넘도록 전통의 맛을 지켜온 막걸리 고장인 이곳이 산성마을이라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703년에) 보면은 금정산성을 갖다가 수축한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금정산성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있었는데 금정산성이 무너지고 이래서 다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정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군인들이. 그 군인들과 더불어 식구들이 그 여들어 살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뭐 음식을 판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일반인들이 들어 살게 되면서 산성리가 만들어진 산성마을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바야흐로 숙종 29년인 1703년,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영남 일대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금정산성을 짓기 위해 집채만한 돌덩이를 나르고 쌓으며 저녁까지 힘든 노동을 했는데 가장 큰 고역은 다름 아닌 배고픔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금정산의 주민들은 새참으로 막걸리를 가져가 대접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주로 잘 알려진 막걸리는 쌀로 빚어 한 잔만 마셔도 금방 배가 불렀으며 적당히 취기가 돌아 고된 노동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 산성마을, 크게 말하면 산성마을, 산성마을이 임진왜란 때에 외인들의 이야기가 철저하게 밟힙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산성을 만든 원인이 외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적군들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뭐 짓밟히죠.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두시성을 가진 분하고 그리고 국시성을 가진 분, 이 두 분 가족들이 산성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누룩으로 이제 술을 뺏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뺏기 된 것은 거기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술을 팔고 또 산성에 금정산성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술을 팔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술을 갖다가 가정에서 파니까요 아주 진해서 맛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금정산성 막걸리를 찾아서 사람들 올라오게 됐죠. 산성을 쌓던 인부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면서 산성 막걸리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한때는 범어사 승려도 누룩을 빚어 생계를 꾸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을 주민들은 농사 대신 술을 빚어 삶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내 처음에 올 때는 산에 쫙 나무고 집가 사람 댕기 진맛 빠내지 나무 팍 웅중해가 그때는 진맛 빠내지 산을 안 빗다 옛날에는 내 올 때 내 처음에 신조 올 때 심정이 말할 수 없지 뭐 그거 안 하면 아들 못 먹고 산다 이건 할 게 없는데
나무나 좀 해가 팔고 뭐 누룩장식 하나 먹고 살 일이 없었다고 농토도 없고 많이 없고 시내 사람들이 뭐 잔치 한번 사가고 뭐 큰일 치면 이제 뭐또 집에 무슨 제사나 있고 이러면 하고 그때는 탁주를 좋아했는데 탁주 많이 먹는데 지금 이제 또 새가 탁주가 또 다시 살아났다 이거. 그래 이제 산성 막걸리를 알아주는 것 같대. 이 막걸리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누룩인데요. 예전엔 집집마다 누룩을 빚었다고 하지만 누룩을 빚던 어르신들이 대부분 세상을 뜨고 현재 이 마을에는 대여섯 명이 직접 옛 방식으로 누룩을 빚어 산성 막걸리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르그의 어원은 누르다 이 말에서 나왔는데 일종의 그 메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누룩은 이제 날곡류 이런 밀이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물에다 개어가지고 형태를 잡아가지고 눌러서 곰팡이류를 이렇게 번식시켜서 만드는 술의 발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걸리에 그 양조용술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맛의 풍미나 여러 가지 맛의 전체적인 걸 중요하는 관여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누룩이라고 보죠. 우리나라 최초의 막걸리 분야 식품 명인이 탄생한 곳도 바로 산성마을인데요. 오늘도 산성 막걸리의 명맥을 잇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유청길 명인. 막걸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라고 하는데요. 산성 막걸리는 익을수록 향긋한 과일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술 공장 자체가 원래 마을 주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288구자, 그러니까 288 구자의 그 구자권을 출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제가 97년도에 오니까 너무 형편없었어요. 하루에 한 3마리 정도 나가는 어떤 그런 아주 뭐 공장급으로서는 뭐 차마 뭐 구멍가게에 비유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매출 신적이었기 때문에 좀 한번 살리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갖다 붓게 되면은 이게 그 지금 하천이 막 하얀 정도로 뭐 갖다 붓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저는 그 술을 바로바로 그냥 버렸어요. 그러고 뭐 짐승들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밭에다 갖다 뿌린다든지 뭐 처음에는 엄청나게 실패했죠. 유청길 명인의 집안은 대대로 막걸리를 빚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의 아들과 딸까지 가업을 물려받아 4대째 산성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룩을 빚을 때는 족타식 방법으로 발로 밟아 둥글 납작하게 만드는데요. 이는 전통 방식 그대로라고 합니다. 유청길 명인의 어머니인 전남선 씨는 20살에 이곳으로 시집와 65년간 누룩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물 섞어가지고 밀 딱 갈아 오면 물로 팔팔 끼리 물로 참을 하면 안 돼. 끼리가 이제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걸 딱 섞어가 이제 전부 이제 전에는 바닥에 놔놓고 갑밥해 놓고 이렇게 발로가 볼봤는데 내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거 지금 반죽 치는 기계 이것도 하나 만들고 또 누룩 디디는 저것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 이 전체 그때는 동네 전체를 다 했어. 이 동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저 위에 중리락한 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때는 막 초가집으로 드문드문 있어도 전부 이 동네는 그 누룩을 해가지고
저 자가 다니면서 팔아가 양석도 팔아오고 막 이래가 사더라고. 우리는 농사짓고 살았지 그런 건 안 봤거든. 그래가 사더라. 가디면 이제는 뭐 장사를 딱 비내보고 나니까 하는 사람은 없지. 우리는 이제 우리 아들이 술도가로 저를 하작하니 부득이 내가 이제 이걸 해주는 거지. 누룩은 빚는 것보다 띄우는 게 더 중요한데요. 피자 도우처럼 동그랗게 빚은 누룩은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유지되는 누룩방에서 최소 보름 정도를 숙성시킵니다. 이렇게 숙성, 건조시킨 누룩을 고두밥과 함께 버무려 다시 발효를 시키는데요. 하루만 지나도 술이 끓기 시작하지만 일주일가량 더 발효를 거치면 첫맛은 시큼하고 끝맛은 구수한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막걸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누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공양권 저희들밖에 없고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만약에 이 누룩을 가지고 술을 빚지 않게 된다면은 이 누룩의 문화라는 것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가 안 끊기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 어려운 일을 하시려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셔서 아실랑 모르겠습니다만 누룩방에 제 여동생 어머니가 아직 뭐 그런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다른 전부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한때는 산성마을 사람들이 빚어 나르는 누룩의 양에 따라 부산 일대의 쌀값이 좌지우지됐다는 풍문이 나돌 정도로 인기 있었던 산성누룩. 일제강점기에는 낙동강 유역에서 내려오는 곡물 대부분을 우마에 실어서 이곳으로 가져와 누룩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일본과 만주에까지 수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룩은 일단 자연 효모의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데 효모가 제일 잘하는 일이 술을 만들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효모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와인 효모도 있고, 예, 그렇죠. 맥주도 만드니까 맥주 효모도 또 따로 있고요. 청주 만들 때 청주 효모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누룩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그런 발효제들이 대부분 보면 한 가지 맛을 내는 단순한 단일균이라고 하는데 그 단순한 맛을 내는데 우리의 누룩은 굉장히 다양한 맛을 내는, 네. 그래서 복합한 각 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곰팡이류가 많으면 그 곰팡이류마다 각기 다른 맛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고 또 풍미도 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그 한 가지 맛을 내는 것보다 복합한 맛을 내는 아주 그 풍미가 뛰어난 그런 누룩이 우리나라의 누룩의 우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광복 이후 식량 부족이 심해지면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는데요.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술, 엿, 떡의 제조를 금하게 됩니다. 한때에 우리나라에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군사혁명 때에는. 그래서 뭐 보리쌀을 갖다가 혼용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학생들에게는 쌀밥으로 도시락을 사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테는 권장을 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 쌀로서 빚고 있는 이 술이 아무래도 국가 시책에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덜 주게 되고 산성 사람들은 덜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데 딱 거기에만 떡목이 매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땅굴도 파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술도 숨고 뭐 별의별 지혜를 뽑아내는 것이죠. 술 추임을 막기 위해서 세무서 직원이 와서 이제 술을 뒤지는데 거기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뭐 온 별의별 이제 지혜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밀주 제조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막걸리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누룩만 없으면 술을 만들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밀주와 함께 누룩 제조도 집중 단속했습니다. 단속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 역시 누룩을 뺏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이게 다 금주돼 가지고 뭐 누룩부터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저 산골짜기에 뭐 논 옆에 그런데 굴 파가지고 누룩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날 뭐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술을 못 담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밀주를 담는 거예요. 집에 담다가 안 되니까 소마구간에 달고 변소간에 달고 저 그런 무디기 뒤에 담고 산에 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노력이 지금 이 산성 막걸리가 있게 만들었고 그때는 또 이 술 담기가 참 힘들었어요. 진짜 세무서에서 막 경찰들이 막 잡아러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명절 때는 그래도 우리가 먹는 술이기 때문에 집에 담고 이래야 되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술을 담을 때는 굉장히 규제가 심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마을의 할머니들 중에서도 전과자가 많아요. 그때 우리 자식 키운다고 이제 벌금을 안 내 가지고 지금 전과자가 된 할머니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이 산성 막걸리가 참 그런 숨기고 쫓고 막 응? 이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 막 이렇게 맛있는 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금정산에는 그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단속반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누룩을 빚었는데 한밤중에 시작해 새벽 서너 시까지 작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만든 누룩은 지게에 수풀로 잘 위장해 담아 몰래 시장까지 가서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산성 누룩이 그렇게 꽃이 잘 피고 향이 좋고 하는 데는 누룩방에 무슨 기술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룩방이 크지 않고 딱 땅 속에 한 2-3평 정도 높이 우리 키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굴을 다 파가지고 뭐 굴이라고 뭐 떡국 뭐 판 게 아니고 언덕이 있으면은 이쪽 언덕을 쌓고 이래가지고 하고 막 또 굴도 막 힘 좋은 사람도 굴도 파가 굴 안에서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산속의 술도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누룩을 빚는다는 소문에 단속반이 현장을 급습했고 대부분의 땅굴은 적발당해 흙으로 덮이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산성마을 사람들은 손에서 누룩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성막걸리가 겨우 명맥만 이어가던 그 무렵 부산 군수사령관 시절에 산성막걸리를 즐겨 찾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부산에 순시차 내려와 산성막걸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는 이를 민속주 1호로 지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허가내기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개 면이나 군 소재지에 막걸리 공장이 하나 있게 되면은 그 공장 때문에 그 인근에는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 면이나 군 소재지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부산 진구, 동맹구 이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술도가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 술 공장이 있다 보니까 허가를 못 내주니까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령 9444호예요. 거기에 토속 옛날부터 전해오는 토속의 그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를 8도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을 넣어가지고 민속주 1호로 이제 저희들은 허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뭐 좀 특별하게 받은 어떤 그이기 때문에 조금 자부심은 있죠. 우리나라 민속주 1호.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술 제조가 금지되었던 시절에도 땅굴을 파서라도 몰래 누룩을 빚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엔 일반인들이 막걸리를 직접 빚어볼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산성문화체험촌입니다. 이곳에선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체험촌은 산성마을에서 나고 자란 차일찬 촌장이
1998년에 세웠는데요. 지난해에는 마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산성이라는 게 참 낙후된 곳입니다. 뭐 장사 뭐 해가지고 다 그 돈을 많이 버리고 이런 마을이 아니거든요. 다 장사한 만큼 또 몸에 이상이 다 가 있고 참 그런 이런 산성에 또 이런 어릴 때부터 요즘 또 뭐 체험이 많이 번지고 또 저도 이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문화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은 이런 체험 사업이 안 괜찮겠나. 그리고 또 그걸 한다면은 우리 산성 마을에 내 고향이니까 여기에 꼭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참여 또한 높은 편인데요. 막걸리 빚기 외에도 도자기 만들기와 천연 염색, 전통 음식 만들기, 전통 요리, 농작물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도 이렇게 그 지역만의 뭐 특별한 음식이나 술들이 있는데 이 산성 막걸리는 오랜 전통 속에 아주 전통적인 기법을 가지고 그 건강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졌다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뭐 소주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전통주가 좀 더 상위에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체험촌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막걸리 마을이니만큼 차일찬 촌장의 산성 막걸리에 대한 애정은 더욱 각별합니다. 그리고 이 산성 금정 산성 하면은 세계적으로 술 있는 마을, 탁 고개마루 탁 넘어오면 벌써 술 있는 고소한 향이 나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 고소한 인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로 발전됐으면 좋겠고 뭐 또 이 막걸리 뭐 연구소라든지 막걸리 누룩 연구소라든지 막걸리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거 뭐 정부에서 지원은 안 해주더라도 민간인한테 할 수 있으면 재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 이 산성 마을이 좀 세계의 또 막걸리 프랑스가 무슨 와인 마을 하듯이 한국에 오면은 막걸리 읽는 마을로 좀 이래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서민들의 술로 사랑받아온 막걸리. 고된 노동 속에서도 막걸리 한 사발이면 다시 힘을 내 일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민속주 1호로 5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산성 막걸리. 여기엔 술 제조가 금지됐던 시절에도 누룩 빚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금정산 기슭에 자리 잡은 산성 마을에는 오늘도 구수한 막걸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